예,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와!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고 진정 이 땅의 서민들과 노동자를 생각하신 정의당 원내대표이셨던 고 노회찬님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평화를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다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사드 뽑고 통일! 사드 뽑고 통일, 사드 뽑고 평화협정! 사드 뽑고 평화협정,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운 요즘입니다. 날씨가 덥다. 밖에 나가면 야, 햇볕이 너무 뜨겁다. 여기서 이제는 햇볕이 너무 따갑습니다. 맨살로 나갔다가는 금방 얼굴이 까매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더운데 다들 건강은 다들 괜찮으시죠? 네, 다들 괜찮으시게 나오셨을 것 같고,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오전에 문득 그 휴대폰에 문자가 띵동 하면서 어디서 이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한 달에 10,000원 내면 어디서 메시지를 보내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경제 소식이라든지 정치 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내주는 곳에서 문자가 왔는데,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보겠거니 하면서 포털 사이트를 다 뒤졌는데, 예,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그분이 아시죠? 예, 10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거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본인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경공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도 자주 가시고 그분들과 많이 어울리셨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 모임에서 정치 후원금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평시에는 1억 5천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돌려줬다고는 합니다. 허나 그쪽에서 재차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돌려줬답니다. 우리 모임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의원님 선거하시는데 비용을 보태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좀 받기가 끔찍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군소정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르기는 사실 좀 빠듯하셨을 겁니다. 당의 지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지 않고 쓰셨나 봅니다. 그 돈 받고 쓰셨다는 게 신고하지 않으셨던 걸 후회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땅의 국회의원들 중 과연 얼마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실 만도 하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김총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촛불 문화제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빈자리를 유동인 영상 감독님께서 채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한 다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투쟁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아마 그 월남에서 내려온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중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고등학교를 가려다가 입시에 한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아마 그 경기고등학교 동문 중에 노회찬 의원과 문제됐던 도변호사라는 사람이 같은 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나오셨고요. 그러면서 학생운동을 하셨습니다. 76학번이라 그러죠. 76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셔서 학생운동을 하셨습니다.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또 그 뒤에는 노동운동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노동운동에는 그 당시에 이제 80년도 이때는 이제 그 위장 취업이라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용접을 배워서 용접공으로 현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6월 항쟁이 터집니다. 6월 항쟁이 터지고 그 뒤에 인천 지역에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조직이 1988년도에 생겨납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조직에서 노동운동을 저도 또한 출발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진보정당이 이제 1987년도에
민중의 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한국에서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국에는 진보 정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진보 정당들이 있었고 굉장히 활발했는데 6.25가 또 끝나고 터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진보 정당들이 다 사실은 깡그리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에 민중의 당이라는 당으로 처음 이 진보 정당이 출발을 합니다. 그 진보 정당이 나중에 뭐 진보 정치 연합, 그다음에 민중당, 그다음에 그 뒤에는 뭐 그 국민승리 21, 뭐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이런 형태로 쭉 갑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통합진보당,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의당과 민중당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12년대 19대 국회의원 때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느냐 하면은 삼성의 그 검사들 떡값 리스트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그 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에서 그 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당선되시고 이제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진보정당 운동이란 것이 지금 이제 새로 출발해서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받으면은 그 세비의 반을 떼어서 정당의 당비로 납부를 합니다. 즉 어려운 정당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당직자들이 같이 또 상근 당직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비의 반을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 어려운 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오만 사람들이 다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순수하게 이런 자신들을 지원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드루킹처럼 어떤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인지 참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회한이기도 하고 늦기도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진보 정당에 또는 진보 정치인들이 내맡겨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이 또한 그런 진보 정당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후원해서 좀 그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는 정치인은 굳이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을 정확하게 드는 것인가가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인가가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도덕적 문제들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 하나는, 또 다른 거 하나는, 지난 6월 19일 날 투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촛불 집회를 주 1회로 하자는 의견을 촛불의 안건으로 제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장 주변 환경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전선언이, 남북 간 또 북미 간 이렇게 종전선언이 7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또한 지방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대한 그
지방 정부의 어떤 태도나 입장들을 조금 더 우리들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주의회로 계속 진행하고 이후에는 주1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이 토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수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종전선언이 나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들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종전선언 이후에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일회로 집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촛불에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신 뒤에 요번 금요일 날 우리 촛불 집회에서 한번 토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집회는 매주 금요일 주 1회 진행할 것을 촛불에 제안한다. 이에 대한 촛불의 결정이 나오면 종전선언식까지 이를 지속한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나오면 차후 촛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하도록 한다. 라는 게 대충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이의 대변인이신 유동인 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촛불 집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투쟁이 회의를 거쳐서 매주 주 2회로 줄였던 촛불 문화제를 주 1회로 하자라는 제안이 올라와서 그것을 투쟁에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 주 1회 하는 것을 촛불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촛불 문화제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저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정치인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기 중에 한 분이 2016년 7월 15일 날 성주 와서 욕보고 가신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아이고 뭐시고 이거. 예. 그분이 노회찬 전 대표가 삼성 X파일 문건을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이 위법이다. 그래서 노회찬 그때 당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그때 노회찬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폐암 환자에게 위절제술을 감행한 처사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노회찬 어록이다라고 검색하시면 참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저도 참 많이 봤는데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드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자. 그리고 국방부가 말한 대로 그 당시 정부가 말한 대로 정말로 전자파에 피해가 없다면 여의도에 국회 앞에다가 사드를 배치하자. 그러면 청와대도 지키고 국회도 지키고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서민을 생각하고 노동자를 생각하신 노회찬 대표십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좋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떠나가야 되죠? 왜 정치는, 왜 대한민국의 정치는 돈 없으면 못하고 조직이 없으면 못합니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에 나갈 수가 있고요. 40 몇 세더라? 그 이상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돈이 없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여유 있는 정치인들은 돈의 구애를 안 받겠죠.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열심히 하이소.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후원금 막 갖다 주겠죠. 공천 때도 뭐 공천 헌금 받고 뭐 이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정치는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림 사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돈을 주는데 그 돈과 살림 잘 살면 되지요. 저희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김 팀이 기자회견하기 전 출마 전에 그리고 낙선하고 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는 그분들에게 돈과 조직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저 대변인님, 저 영상 되겠습니까? 네. 오늘 짧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님의 나오시는 그 영상을 짧게 준비했거든요. 같이 좀 보시고 또 다음 순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떠들으랍니다. 준비를 안 했다고. 예. 저기 노회찬 대표님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전에 뭐 하셨다는 거, 뭐 말씀이라든지 어디서 배웠다는 거.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노회찬 대표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왜 그 영화 대사가 문득 떠올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영화 대사를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강력반 형사가 있어요. 그 형사가 횡령 비슷한 걸 저질러서 경찰청 내사과에 내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사과 직원이 경찰서를 두리번 거리니까 강력반의 반장이라는 양반이 그 내사과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반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다. 걔네들은 목숨을 내놓고 산다. 그러니까 강력반 애들은 좀 받아 처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울리진 않겠지만 문득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정치자금법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예.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예. 제가 듣기에는 이마트 사장이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주라. 민주당의 밥상에 거위의 간도 있고 돼지 간도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벼룩의 간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민주당의 이중대 그치불사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원래 이중대 눈에는 이중대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이중대에서 벗어나서 보수 정치의 본부중대로 빨리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 아니냐 아니면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자주 봐. 예,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왜 부인을 안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요? 바쁩니다. 한반도 택시 운전사. 홍준표 대표, 표준은 아닌 부인. 안철수 위원장. 처음처럼. 진정으로 묻고 싶은데 왜 자유한국당에는 친박 비박만 있느냐? 친국민은 왜 없습니까? 원래 보수는 반국민입니까? 보수는 비국민입니까? 보수도 친국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친박도 아니야 비박도 아니야 나는 친국민이야. 자, 썰전에서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아주 곤욕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지금 돌아봐도 노회찬 어록에는 막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국민의당 제보 조작이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말을 정치의 대통령도 말의 품격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말을 막강하게 했던 분 아닙니까? 막강하게 했던 그러니까는 안상수 의원도 그냥 웃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는 게 본인이 아니라 공격하는 건데. 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고 그냥 듣는 건데 그래서 각종 토론에서 가장 많이 초청하고 싶은 그런 연사 중에 하나로 올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사안이 복잡한데 이거를 기사에다가 어떻게 녹여야 될까 고민일 때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네. 고민일 때 이렇게 가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자문을 구할 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예, 노회찬 의원이 크고 작은 유산을 굉장히 저는 많이 남기셨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그 노회찬 의원을 마지막 순간에 가장 괴롭혔을 법한 그 수치지심 이것만큼은 우리 남아있는 정치인들이 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수치지심. 수치심. 예, 부끄러워하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극단적 선택까지를 제가 미화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졌던 이 수치지심 이거야말로 지금 뭐 책임질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이 현실을 볼 때 우리 노회찬 의원이 가졌었던 그 수치지심만큼은 우리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님의 유서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그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릅니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유서 중에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돈 4천만 원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해합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도 삽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도 정치인답시고 고개 빳빳이 들고 숨쉬고 삽니다. 꼴랑 4천만 원 본인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인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정당에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직자와 당원들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와서 노회찬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드루킹, 죄를 많이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물론 대한민국 정치법상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분이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행복, 정치적인 행보에 비하면 그런 것 좀 눈 감아줍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당신을 집행유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대한민국 법은 재벌들을 풀어줍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하지만 그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행복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꼭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켜줘야 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거 가지고 또 반성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두렵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노회찬 국회의원이라고 아나? 라고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래, 어떤 분인 줄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말을 참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중에 크면은 그런 분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녀석이 제 말을 뜻을 알아들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 너희들과 잠시 살았지만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돌아가신 그분이 이 땅의 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투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주 2주에 한 번씩 저희 첩보를 위해서 와주시는 분이죠. 진금연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추모곡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게 대중가요를 선택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젠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물 젖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 다시 돌아와.
위에서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물 젖는다. 비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오늘은 두 곡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그 노회찬 의원의 유서 중에 보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당도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할 것을 바라는 그런 유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우리가 예전에 좀 신나게 불렀던 곡입니다.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바라던 그런 행복의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냥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문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참 소리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예, 무대대로 들어가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금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유서가 생각납니다. 내일 여기서 오후 1시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모이셔가지고 내일 대구 정의당 대구시당에 저기 그 분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1시까지 여기 평화나비 광장에 모여주시면은 1시에 출발해서 한 2시 정도 되면 도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향소 가서 고인께 참배 드리고 오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겠죠.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죽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그냥 국회의원이시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경제를 바치고 있는 이 땅의 경제의 원동력이신 노동자들과 이 땅의 절대 다수이신 서민들을 생각하셨던 서민들의 편에 서셨던 우리에게 정말 몇 안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근무에 당하셨다. 안 갈랍니다. 네. 여기 가실 분 몇 분 계실까요? 네. 그거 다 좋아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아하시네. 굉장히 앞에 두 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드루킹 특검 과연 이런 식의 수사가 옳았나?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도 이런 식의 수사를 했습니다. 변한 게 없군요. 언론도 그렇습니다. 물론 뉴스가 되겠지요.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식의 돈을 받았다고 그것이 뉴스가 되겠지요. 과연 그것이 기자 정신이었나? 라고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사법이 죽였다고 봅니다. 네,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84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이고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선풍기라도 갖다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선풍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예, 예.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노회찬을 잊지 않는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철의 청주촛불 문화제, 오늘은 고 노회찬 의원의 추모 촛불로 보내드렸습니다. 584회 청주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의원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진보 정치와 진보 정당 운동이 활짝 꽃피기를 기대해 봅니다.